여러분 믿어지세요? 도로 한복판, 그것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을 공짜로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게요.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너무 당연하게 물을 사려던 제 모습이 떠오르네요. 미국에서는 어디서든 물을 사 마시는 게 일상이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특히 더 비싸요. 길이 길어질수록 가격도 올라가니까 여름에는 물 한 병 사는 것도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냥 저기서 따라 마시면 돼요. 한 한국인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말했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그냥 마시면 된다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연한 듯이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시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물통을 가져와서 가득 채워가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전 순간 멍해졌어요. 미국이었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공짜로 물을 마신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물을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더 알고 싶어졌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며칠 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은행 한쪽에 놓인 정수기가 눈에 띄었어요. 그 옆에는 일회용 종이컵들이 한 노신사가 오더니 자연스럽게 물을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 다음 사람도 또 다음 사람도.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간단한 물 문제가 아니야. 한국에서는 물이 공공재였어요. 미국처럼 돈을 내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이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왜 미국과 이렇게 다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물 문화에 대해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무료물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국 사회의 깊은 철학과 연결된 이야기였어요.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의 무료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해? 한국에서는 정말 어디를 가든 무료로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뿐만이 아니었어요. 은행, 관공서, 기차역, 심지어 길거리에서도요. 그날 은행에서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노신사가 자연스럽게 정수기에서 물을 따라 마시고 그 뒤로도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저렇게 그냥 마셔도 되는 거야?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물을 제공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기차역, 공항, 은행 어디든 물을 마시려면 돈을 내야 하죠. 자판기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카페에서 음료를 시켜야 해요. 물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제공되고 있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거지? 제가 이걸 쉽게 넘길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는 환경학자거든요. 물 문제에 대해 연구하면서 여러 나라의 물 관리 시스템을 조사해왔어요. 그런데 한국만큼 물을 공유하는 문화가 강한 나라는 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한국은 물 부족 국가라고 알려져 있어요. 강수량이 고르지 않고 물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물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걸까? 이건 그냥 문화적인 차이만이 아니야. 전 한국에서 더 많은 걸 경험해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친구의 추천을 받아 서울 근교의 한 산을 찾았어요. 그곳에는 한국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약수터라는 곳이 있었죠. 약수터? 그게 뭐야?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산에서 나오는 샘물이야. 다들 그냥 마셔. 뭐? 그냥 마신다고? 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자연에서 나오는 물을 그냥 마시는 건 상상도 못해요. 대부분 기업이 독점해서 판매하거나 별도의 정화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약수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물을 떠가고 있었어요. 병에 담아가는 사람도 많았고요. 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무료물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나눔에 대한 이야기야. 한국에서는 물이 간단한 자원이 아니었어요. 공유해야 할 것,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이었어요.
그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물을 공짜로 제공하는 이유, 은행이나 기차역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이 약수터에서 자연스럽게 물을 떠가는 이유. 이 모든 것은 한국이 가진 깊은 철학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걸 알게 된 순간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물을 무료로 마시고 있었지만 제게는 도저히 익숙해지지 않는 광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어디서든 공짜로 물을 마실 수 있을까?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일부러 목을 축일 곳을 찾아봤어요. 지하철역, 은행, 병원, 관공서, 그리고 작은 카페와 음식점들까지. 놀랍게도 어디를 가든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물이 부족하시면 더 드세요라는 안내 문구까지 적혀 있었어요. 전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었죠. 미국에서는 물을 공짜로 제공하는 일이 드물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는 더욱 그렇죠. 물 한 병을 사려면 몇 달러를 내야 하고 그 가격은 장소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돈이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신기했던 건 아무도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물을 쉽게 나눌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상수도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어요. 한국은 강수량이 일정하지 않고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정수 시스템과 관리 체계 덕분에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었어요. 특히 수돗물의 품질 관리가 철저했어요. 한국에서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이 바로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하게 정수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겼어요. 그럼 왜 한국 사람들은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돗물을 직접 마셔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사 마시는 경우가 많죠. 이건 물의 질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물에 대한 인식을 물어보니 과거의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오래전에는 상수도 시설이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물을 끓여 마시는 습관이 자리 잡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깨끗했고 정수시설도 최첨단이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물을 공짜로 나누는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어. 이건 물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함께 나눈다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게 바로 물에도 적용된 거였죠.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됐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서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문화는 공짜물의 개념을 넘어 사람들 간의 배려와 신뢰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이걸 확실히 실감한 건 한 음식점에서였어요. 그날 저는 서울의 한 작은 식당에 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자연스럽게 물 한 컵이 놓였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물을 마셨는데 잠시 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잠깐만, 이거 내가 시킨 적 있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물을 요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심지어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물 한 잔도 따로 돈을 내야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주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이 나왔어요. 그냥 주는 거야? 옆 테이블을 보니 종업원이 계속해서 손님들에게 물을 따라주고 있었어요. 물병도 테이블마다 비치되어 있었고요. 손님들은 당연한 듯이 물을 마시고 있었죠.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서비스가 아니야. 미국에서는 물을 돈을 주고 사 마시는 게 기본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물은 누구나 마셔야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정수기가 있고 음식점에서는 주문하지 않아도 물이 나오고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한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남은 물을 옆자리 사람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물 더 필요하시면 이거 드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낯선 사람한테 자기 물을 준다고?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개인 공간이 중요하고 낯선 사람과는 쉽게 대화를 나누지 않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물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건 무료물의 개념이 아니구나. 이건 한국이 가진 정이라는 문화였어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나누는 정신. 그게 한국에서는 물 한 잔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한국에서는 물이 공짜로 제공되는지, 왜 사람들이 물을 나누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날 이후 저는 물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하지만 진짜 큰 충격은 그 다음에 경험한 일이었어요. 한국에서 지낸 지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이제 무료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죠. 대체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물을 공유하는 걸까? 그런데 그 해답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친구와 함께 서울 근교의 한 산에 갔어요. 한국에는 약수터라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산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샘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미국에서는 자연에서 나오는 샘물도 대부분 기업이 독점하고 관리하거든요. 국립공원 안에 있는 샘물조차 그냥 마실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사유화되어 있고 물을 마시려면 돈을 내야 하죠. 그래서 친구에게 다시 물어봤어요. 진짜 그냥 마셔도 돼? 친구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여기선 다들 그냥 마셔. 그리고 약수터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뭐야, 이게 다 뭐야? 약수터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종이컵에 물을 따라서 마시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커다란 물통을 가져와서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돈을 내지 않았어요. 진짜 공짜야?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한 모금 마셔봤어요. 시원하고 맑고 깨끗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무료물의 개념이 아니야. 한국 사람들에게 물은 상품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자원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자연에서 나오는 물조차 돈을 내고 사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물이 자연스럽게 함께 쓰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공동체적인 가치관 때문이었어요. 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은행에서도, 음식점에서도 물이 무료였구나.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한국의 물 문화가 편의성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정과 배려가 만든 특별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은 건 이 문화가 한국 사회 전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약수터에서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에서는 물이 그저 그런 자원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단지 전통이나 문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상수도 시스템을 좀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환경 전문가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의 수돗물 품질이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물 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수도 관리와 정수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친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기 전에 수십 단계의 철저한 검사를 거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마셔도 될 정도로 깨끗한 물이 공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수돗물을 바로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 이유를 알아보니 과거의 경험 때문이었어요. 예전에는 수돗물의 품질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끓여 마시거나 정수기를 사용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물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구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은행에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무료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물 자체가 깨끗하고 안전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물을 나누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수도 관리 기술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켜온 나라였어요. 이건 그저 무료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건 한 사회가 물을 바라보는 철학이자 국가적인 노력의 결과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이 자국 내에서만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물 문화가 편리함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물 문화의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건 마지막 사건을 겪고 나서였어요. 그동안 한국의 물 문화를 경험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하지만 마지막 사건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저는 서울 시내를 걷다가 우연히 한 작은 가게에 들렀어요. 더운 날씨였고 목이 말랐거든요. 물 한 병을 사려고 카운터로 갔는데 주인 아저씨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물이 필요하면 저기서 따라 마셔요. 고개를 돌려보니 한쪽에 정수기가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깨끗한 종이컵이 준비되어 있었고요. 여기서 그냥 마셔도 돼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아저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물은 누구나 마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리고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살던 곳에서는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물을 마시려면 반드시 돈을 내야 해요. 정수기가 비치되어 있다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심지어 작은 가게에서도 손님들에게 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그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물 문화는 그냥 공짜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이건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한국의 정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미국에서는 물조차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였어요. 그 차이를 깨닫는 순간 저는 한국의 물 문화가 적당한 편의를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연결고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감동적인 순간은 바로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그날 작은 가게에서 공짜로 물을 마신 후 저는 한국의 물 문화가 가진 깊은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건 그냥 물이 아니야. 이건 나눔이야. 그런데 다음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이 문화를 더 깊이 실감하게 되었어요. 공항으로 가기 전 저는 서울 시내를 마지막으로 걸어 다니며 한국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걷다 보니 어느새 너무 목이 말라졌어요. 아, 물 한 병 사야겠다. 미국에서는 당연한 습관이었어요. 편의점이나 자판기에서 물을 사 마시는 것. 하지만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잠깐 어딘가에 정수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거리 한쪽에 있는 작은 공원에서 정수기를 발견했어요. 설마. 가까이 다가가 보니 깨끗한 정수기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종이컵이 리틀리 스택트. 전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을 따라 마셨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는 공짜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지난 몇 주 동안의 경험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처음 경험한 무료 물. 은행과 기차역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었던 물. 그 산속의 약수터에서 자유롭게 떠갈 수 있었던 물. 음식점에서 말하지 않아도 제공되었던 물. 그 작은 가게에서도 편하게 따라 마실 수 있었던 물. 그리고 지금 거리의 공원에서도 당연히 제공되고 있는 물. 이 모든 것이 한국이 가진 따뜻한 문화였어요. 물 한 잔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구나. 저는 마지막 한 모금을 마신 후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오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문화를 그리워하게 될 것 같아.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이게 정말 당연한 일이었을까?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공짜로 물을 마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신기하고 낯설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했죠. 그리고 이제 떠나려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건 한국 사회가 가진 따뜻한 배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문화였어요. 한국에서는 물 한 잔조차도 사람을 향한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은행에서, 기차역에서, 음식점에서, 심지어 길거리에서조차도. 미국에서는 물조차도 하나의 상품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함께 나누는 자원이었어요. 그 차이를 몸소 경험하고 나니 저는 한국이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어요. 나는 이 문화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비행기가 점점 고도를 올리며 한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한국에서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었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처음 경험한 무료물. 은행과 기차역에서도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었던 물. 그 산속의 약수터에서 자유롭게 떠갈 수 있었던 물. 음식점에서 말하지 않아도 제공되었던 물. 그 작은 가게에서도 편하게 따라 마실 수 있었던 물. 거리의 공원에서도 당연히 제공되고 있는 물. 이 모든 게 떠오르면서 저는 문득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 제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아마도 공항에 도착하면 목이 마를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자동적으로 정수기를 찾겠죠. 하지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깨닫겠죠. 아, 이제부터는 물 한 잔도 돈을 주고 사야 하는구나. 그제야 실감이 됐어요. 나는 한국의 물 문화를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어버렸어. 이건 공짜물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는 물 한 잔에도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문화를, 한국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졌어요. 나는 꼭 다시 한국에 올 거야. 물이 공짜여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그리워서. 여러분, 한국에서 무료로 물을 마셔본 적이 있나요? 그게 공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물 한 잔에는 서비스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무료물 문화, 하지만 그 안에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공감하셨나요? 저는 한국을 떠나면서 깨달았어요. 물이 공짜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 물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든다는 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한국의 물 문화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